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링 치는 누나의 개민영입니다. 오늘은 볼링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볼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레인 파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으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레인 파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인 파악을 한다면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레인 파악이랑 심화적인 레인 파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인 파악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인 파악 및 공략법 기본편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본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레인 파악 그리고 공략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만 드리면 너무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나름 열심히 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일단 기본편,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같은 볼링장, 같은 레인 패턴의 정비일 경우라고 제가 전제를 했는데요. 보통 내가 상주하고 있는 볼링장에는 거의 대부분 항상 같은 정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변화가 없는 비교적 일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볼링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 않고 내가 처음에 레인 파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기본편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런 같은 정비 패턴, 같은 볼링장의 경우에도 레인의 그날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습도, 온도, 바람, 정비 방향, 워밍업, 레인 투구 인원, 정비 경과 시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습도, 온도는 날씨를 얘기하겠죠. 오늘 비가 오게 되는지 아니면 너무 더워서 해가 너무 쨍한 날인 거나 이런 경우에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바람, 아니 볼링장에 있는데 바람이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람은 볼링장 출입구를 보시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볼링장인지에 따라서 어느 곳은 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 있죠. 그런 볼링장은 유독 또 그 출입구 근처와 아니면 출입구 반대 방향 쪽에 그 레인 편차가 조금 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정비 방향, 정비 패턴 기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비가 되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비가 되는지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워밍업은 마찬가지 정비 기계의 워밍업을 뜻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돌리기 위해서 차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를 하죠. 요즘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워밍업,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워밍업을 해주고 정비를 들어갔는지 아니면 바로 정비를 들어갔는지에 따라서도 레인의 컨디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투구 인원은요, 정비를 하고 나서도 계속 변화가 올 텐데 내가 혼자 치고 있을 때의 레인 변화는 여러 명이 같이 치고 있을 때의 레인 변화와는 좀 다르겠죠? 오히려 여러 명이 치고 있을 때는 레인 변화도 빠르고 좀 더 다양하게 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경과 시간. 정비를 하고 얼마만큼의 시간 정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경우 그대로 레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경우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약간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레인에서 제가 설정해 드리는 라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 강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을 뚫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넷볼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라인인데 스탠스 20쪽 그리고 에임스팟 2번이나 2번 반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 라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볼링장은 20에서 2번 혹은 2번 반이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가 없는 라인이다. 나는 이 라인을 쓰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라인으로 기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라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항상 치는 볼링장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라인에서는 특히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왔었어. 아니면 내가 주로 이 라인을 많이 써 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을 맨날 다른 날 가셔서 다른 컨디션에서 공을 치시겠지만, 같은 스탠스, 같은 타겟을 보고 공을 굴려서 그 라인에 떨어지는 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핀이 몇 번이 남게 되는지, 이런 움직임을 보고 레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본 라인을 설정을 해둔 곳에서 투구를 했을 때 공의 움직임으로 레인을 파악을 할 건데요. 먼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무 쪽에서 2번으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2번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원쓰리 포켓에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스트라이크 존이 이미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크게 라인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로도 라인 설정이 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엔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20쪽에 서서 2번을 공략을 했는데, 자, 공이 갔는데 1번을 두껍게 맞거나 아니면 2번 라인으로 공이 공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지금 레인 상태가 내 기본적인 라인 설정보다 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번에도 내가 설정해 놓은 기본 라인에서 공을 굴렸어요. 공을 쳤는데 이번에는 공이 1번 핀을 너무 얇게 맞추고 진행을 해서 핀이 남았다거나, 아니면 헤드핀에 택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워시가 더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이 원쓰리 포켓보다 왼쪽으로 진행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내 설정 라인보다 밀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레인이 돈다고 파악이 된 경우에는요, 일단 내가 만든 입사각이 왼쪽, 그리고 왼손잡이 분들은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쪽으로 입사각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탠스나 스팟을 왼쪽으로 이동하여 줍니다. 이거를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오른손잡이 분들, 내가 친 라인보다 왼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왼손잡이 분들 오른쪽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쓰리 포켓 라인에 입사각을 오른쪽, 왼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입사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와 스팟은 반대인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해주면서 원쓰리 포켓을 진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입사각 오른쪽으로 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레인이 밀린다 라고 파악이 된 경우에는, 지금 스트라이크가 나오려면 공이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스탠스나 스팟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쓰리 포켓으로 공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왼손잡이 분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스탠스나 스팟을 반대쪽인 오른쪽, 왼손잡이 분들은 왼쪽으로 이동해주면서 기울기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입사각을 왼쪽으로 줄여주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한 라인에서 공을 투구를 했고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라인이 아닌 지금 수정이 필요한 레인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돌거나 밀리거나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과연 스탠스를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스파트 혹은 스파트와 스탠스를 같이 움직여야 하는지, 또 이런 고민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일단 공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공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자, 아까와 똑같이 20에서 10쪽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공을 굴렸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이 잘 빠졌는데 백엔드 반응이 공이 움직여야 되는 데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 한 번 더 길게 밀려가는 경우가 또 관찰이 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백엔드에서 마찰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공이 너무 많이 돌았다면 이 라인 자체를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에서의 변화의 경우는 스탠스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공이 나갈 수 있는 또 앵글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공이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서 공이 그대로 밀려갔다면 지금 마찰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각을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스탠스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백엔드에서의 변화가 보인다면 마찰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스탠스가 조정이 돼야 되겠고요. 자, 반대로 공을 똑같이 굴렸어요. 20에서 10쪽을 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나가기 전에 미리 공이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공이 빠져나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인지에서의 오일량의 변화 때문에 공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면 이럴 때는 스탠스와 타겟을 같이 조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백엔드에 있는 마찰력의 부분이 아니라 오일량의 문제겠죠. 공이 굴러가면서 나올 수 있는 스키드가 지금 나오지 않거나 생각보다 볼륨량이 높아서 공이 더 밀려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지금 보고 있는 타겟 자체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스탠스도 같이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어야 하고요. 자, 왜냐하면 떨어지는 자리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밀려서 그렇게 올라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사각이 브레이크 포인트 백엔드에서의 공의 움직임이 약간 안쪽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올라가야 되는데 스탠스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타겟만 바깥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공이 떨어지는 자리만 바깥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기울기가 더 바깥으로 빠지는 것이 가장 흔한 현상이고요. 내가 밀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벌려서 손을 벌려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레인이 밀릴 경우 파인즈에서의 오일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탠스와 타겟을 같이 조정을 해줘야 하고요. 반대로 레인이 많이 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쪽에 지금 기름량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치고 있는 라인에. 그래서 내가 보는 타겟보다 조금 더 밑에 자리로 수정을 해줄 건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이 오일을 타고 나가서 움직이는 라인을 만들어 주려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느 정도의 앵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탠스도 같이 왼쪽으로 내려와 주어야 공이 나갈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만약에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타겟만 안쪽에 놓게 되면 오히려 기울기가 더 줄게 되면서 앵글이 더 타이트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몸이 돌아가거나 손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인 파악 및 공략법, 오늘은 기본 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심화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열심히 또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